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현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저희 집 뒤 배경이 조금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 원래 있었던 그 책장이 저기 뒤로 왔습니다. 이게 아이키아급 책장인데 그게 저기 이렇게 또 가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 소파 있지 않습니까? 이 러브 시트라고도 하죠. 2인용 소파 이렇게 딱 샀는데 이게 그 포터리반 있지 않습니까? 포터리반 그 아울렛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샀는데 2,400달러라고 이렇게 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클리어런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0달러에 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또 가져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아주 개만족하면서 제 소파 이렇게 이렇게 또 해두고 제 방을 이것저것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새로 이사 온 집 같은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오늘만 뉴스 보는데 아주 기분이가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드디어 지금 이 민주당 대박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주 그냥 주워 터질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이렇게 또 계속 드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로이터 통신에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딱 조사를 해본 결과 드디어 트럼프를 꺾고 이 카멜라 해리스가 44%로 2%포인트로 지금 지지율 면에서 앞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3,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트럼프를 꺾고 이 지지율 측면에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로이터 통신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여론조사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꺾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딱 붙어두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훨씬 더 인기가 많고 그리고 지지율 면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미국의 유권자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나이 문제이다. 그런데 트럼프도 만만치가 않다. 바이든 대통령 81세 그리고 트럼프 지금 8세이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 문제가 너무나 좀 심각한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좀 사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 유권자들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굉장히 젊은 60세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하면은 이 미국인들, 이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드디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둘 다 싫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싫었는데 그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 늙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너무나 천천히 하고 그리고 이제 모습만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이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기 이제 바로 전인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좀 쉬시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쉬러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트럼프도 이거 완전히 늙었는데 이제 70대 후반이시고 이제 조만간 이제 또 8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늙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역사상 가장 늙은 대통령이 될 거다.
예, 만약에 이제 이 대통령직을 맡고 이제 은퇴를 할 때는 4년을 하지 않습니까? 4년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나이가 먹어가지고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한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역대 가장 늙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 나이 문제로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카말라 해리스로 지금 많이 마음을 지금 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아주 그냥 조져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 이 카밀라 해리스는 위스콘신 밀워키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유세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되자마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번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추수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프리덤, 자유이냐 아니면은 케이오스, 혼돈이냐, 그 두 개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답은 뻔히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자유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케이오스, 이 혼란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밀워키에서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만약에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전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갈라치기를 할 것입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미국의 국민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태 금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이 여성의 자유를 이렇게 또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낙태권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이 이제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이 낙태는 절대로 이제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임신을 해가지고 좀 이제 잘못돼가지고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가 공화당주의다 보니까 이제 낙태를 못해가지고 위독한 상태까지 이렇게 또 간 여성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멕시코로 가거나 뭐 다른 주로 가가지고 막 수술하고 그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성들의 자유인데 이런 것들을 억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정신이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덤이거든요. 프리덤. 지금 이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어멘드멘트 2 딱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질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총에 대해 가지고 막 규제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판결도 막 뒤집어버리고,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법관들을 6명을 보수파로 꽂아두고 그리고 진보파를 3명으로 이렇게 또 꽂아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런 판결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자유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혼돈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 자유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카밀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카밀라 해리스는 예전에 이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형사재판에서 딱 지게 되면서 중범죄자이거든요. 펠런입니다. 펠런.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구도를 계속 이렇게 또 밀어붙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카밀라 해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딱 펼치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트럼프 같은 타입 내가 잘 알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제 트럼프 같은 새끼들 내가 잘 알지 라고 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검사였으니까 이런 이제 중범죄자 새끼들 내가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어디 감히 이 중범죄자가 이 검사님한테 대들어 라고 이렇게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와, 진짜 이 트럼프 임자 만났습니다. 네, 이 중범죄자랑 그리고 이 검사님이라 아니 이거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또 만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요거 이제 뭐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 트럼프랑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딱 대결을 이렇게 딱 붙인다고 하면은 분명히 카밀라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중범죄자처럼 이렇게 딱 대하면은 트럼프 이제 게임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그냥 막 속이 시원한,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딱 있었을 때는 트럼프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막 트럼프가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좀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버벅거리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나이가 드시면서 좀 더 심해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엄마 이러고 좀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막 느리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바이든 대통령 얼버무려가지고 내가 못 듣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야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딱 나오더니 카밀라 해리스 이제 나와가지고 막 검사님처럼 이렇게 막 쏘아붙인다고 이 중범죄자 쉽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이제 나가리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금 이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 트럼프를 누르고 카밀라 해리스가 이 지지율 측면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다른 조사들에서도 카밀라 해리스가 다 이기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너무나 좀 이제 부패하고 그리고 뭐 크리미널이고 중범죄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는 트럼프를 그걸로 지금 완전히 지금 조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둘씩 이렇게 또 파고들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 약했죠. 너무나 약하셔가지고 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시고 노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느리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밀리는 감이 밀렸죠.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가 드디어 이렇게 또 검사님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또 가슴이 이렇게 또 따뜻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디 그냥 중범죄자가 검사님한테 이렇게 또 대들어.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팍 치면서 아니 어디 중범죄자 검사님한테 대들어! 라고 이렇게 아주 호통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 트럼프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는 진짜 막 더러운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 막 있지 않습니까? 뭐 카밀라 해리스 뭐 거짓말 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그냥 귀엽습니다. 귀엽고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나와가지고 막 트럼프와 하나하나 막 조목조목 이렇게 또 따지면서 너 요런 거 해가지고 너 경제 사범이고 뭐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 따진다고 하면은 어제 검사님한테 되더라 하고 트럼프 깨갱거리지 않을까. 아주 그냥 조져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그러면서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의 이 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그런 이제 존재감이 조금 이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나 좀 약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 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검사, 원래 이제 검사 출신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딱 나오고 보니까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힐러리 클린턴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나와가지고 힐러리도 나는 카밀라 해리스 인도르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전 2016년도에 이 트럼프를 꺾지 못하고 내 유리천장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카밀라 해리스는 그 유리천장을 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이번에는 카밀라 해리스가 승산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의 기세가 어마무시하고 지금 막 설문조사 하는 것마다 트럼프를 막 꺾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장난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 카밀라 해리스를 보면 이 흑인이면서 인도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셀레브리티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 가수들 흑인 가수들이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카밀라 해리스 지지한다
라고 이렇게 성명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할리우드 이런 파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인들의 파워가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민구스, 뭐 블리제, 뭐 비욘세 해가지고 카멜라 헬스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그 팬들이 또 다 이렇게 또 따라올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흑인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 이제 여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커뮤니티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업빛이 돼가지고 유명인들도 다 나와가지고 카멜라 헬스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비욘세 있지 않습니까? 비욘세가 또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미국 내에서도 진짜 이 팬덤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흑인 가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비욘세가 가지고 있는 이 노래 중에 프리덤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카멜라 헬스랑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노래래요. 이 자유 아닙니까? 프리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카멜라 헬스가 밀워키에서 유세 활동을 펼칠 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프리덤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혼돈을 케이오스를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초이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미국은 프리덤이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유로운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 지금 이 프리덤이라는 이 노래를 좀 써도 되느냐라고 이 카멜라 헬스 이 캠페인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비욘세가 흔쾌히 허락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카멜라 헬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이 기세로 트럼프를 지금 누를 게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이도 좀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틱톡에도 가입을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가입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X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의 이런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내에서 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밈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카멜라 헬스가 나오자마자 젠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미국 젠지들이 알아서 이 밈을, 이 카멜라 헬스 밈을 만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뿌려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카멜라 헬스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뭐 코코넛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뭐 그냥 떨어지지도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뭐 비유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코코넛 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뿌리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밖에도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카멜라 헬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밈이 안 올라오더니만 이 카멜라 헬스 되자마자 뭐 젠지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민주당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젊은 층들이 항상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이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밈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뿌려대고 있는데 장난 이 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나가리 될 것 같습니다. 나가리.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젊은 층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에이션이 아닙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그러면서 카멜라 헬스를 보면은 흑인 아빠랑 그리고 인도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흑인이면서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흑인 커뮤니티도 지금 난리가 났지만 이 인도 커뮤니티, 이 아시아 커뮤니티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에이션이 좀 섞인, 이 인도 사람이 좀 섞인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뭐 흑인 커뮤니티들 그리고 이 에이시아 커뮤니티들에서 이제 카멜라 헬스 밀어주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다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큰일 났습니다. 너무나 이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붙여가지고 트럼프가 너무나 기세 등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뽑힐 거야 이렇게 있다가 아주 그냥 뒤통수를 제대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계속 솔직히 말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 끝까지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 이제 그만 내려올게. 그 대신에 우리 부통령 카멜라 헬스 좀 밀어줘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장난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을 한 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큰 그림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와, 이 카밀라 헬스의 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그러면서 야, 지금 이 카밀라 헬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자마자 이 잠잠했었던 이 민주당 그 뭐 큰손들 있지 않습니까? 큰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 이렇게 또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하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큰손들이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로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 안 주겠다. 이 정치 후원금 이제 더 이상 못 보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큰 팩토로 작용을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려온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내려오고 그리고 카밀라 헬스가 지금 업빛이 장애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으면서 지금 단 3, 4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후원금 들어온 것만 본다고 하면은 단 하루 만에 거의 1억 달러가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억 5천만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천억 원이 단 3일 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 밖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자금들도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또 넘겨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카밀라 헬스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하다고요. 지금 뭐 돈 자금도 뭐 빵빵하고 그리고 뭐 인기도 막 어마무시하고 뭐 나이도 젊어 거기다가 흑인에다가 에이시아에다가 인도 사람에다가 이 인도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인도가 이렇게 또 뜨고 있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 트럼프를 딱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러닝메이에서 이렇게 딱 뽑았는데 그 러닝메이 제이드 벤스가 제이드 벤스의 부인인가 해가지고 뭐 인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 부통령의 부인이 인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인도계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걸 어떻게 이겨.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 카밀라 헬스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등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짜지지 않을까, 나가리 들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카밀라 헬스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우선, 나이 문제. 가장 걱정이 많았었던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제 가장 싫어했었던 게 이제 나이 문제였는데 이 나이 문제 이제 극복을 했어요. 60살 엄청나게 젊죠. 트럼프는 78세 나이가 한 18살 차이가 나요. 우선 나이가 엄청나게 젊어. 거기에다가 이 미국에서 또 이 이니퀄리티 있지 않습니까? 불평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야, 이 카밀라 헬스는 블랙에다가 인도계 사람이야. 대박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치 후원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쏠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카밀라 헬스를 도대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캠페인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치 자금 이 후원금만 보더라도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나오더니만 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 금액까지 이렇게 또 넘겨받는다고 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지금 카밀라 헬스 캠페인 측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선거 자금을 도둑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관위에다가 지금 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캠페인 측도 쫄리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그냥 손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딱 등판을 하더니만 이거 장난 아닌 거야. 돈 기부금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쏠리고 이대로 가면 우리 나가리 되겠는걸? 이라고 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 자금도 좀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이 대통령이면서 이제 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잘 물려받아가지고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 데스프레트한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거 큰일 났다. 아니 분명히 이길 것 같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바이든 대통령 왜 내려온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공화당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갑자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계속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질 것 같으니까. 지금 트럼프 캠페인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났고요. 네,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카밀라 해리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네타냐후가 거기 좀 이제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네타냐후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또 연설을 이제 오늘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상원 의원들 이렇게 또 모아두고 이렇게 또 연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상원 의원장이 이 부통령이란 말이에요. 카밀라 해리스인데, 그런데 이 카밀라 해리스는 지금 인디애나 주에 가지고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가 하는 이 연설에 이렇게 또 참석을 못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시각을 두고 이게 이 카밀라 해리스가 네타냐후가 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것보다 이제 자신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이제 유세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밀라 해리스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을 딱 본다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 여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네타냐후는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랑 이렇게 또 만난다고 합니다. 세프레틀리 이렇게 또 만난다고 하는데 내일 목요일 이렇게 또 만난다고는 하기는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막 트럼프를 따돌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둘씩 이렇게 또 따돌려질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카밀라 해리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그 정책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따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틀려지기는 틀려지죠.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젊은 60대 이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더 진보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카밀라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중산층을 살려야지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더 잘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계속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야지만 이게 경제가 더 계속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밀라 해리스도 계속해가지고 중산층들에 이렇게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노동층들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 그리고 이 노동층들을 이렇게 더 겨냥을 하는 좋은 그런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더 만들어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공화당 이 트럼프를 딱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명확하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의 감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 있지 않습니까? 감세를 부자들한테 감세를 하고 수입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들한테서 이제 돈을 뽑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공화당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중산층들은 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 가지고 부자들은 더 좋죠.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도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카밀라 해리스는 중산층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내놔가지고, 중산층들이 이제 돈을 잘 벌어야지만 돈을 잘 쓸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써야지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계속해서 이제 큰 경제를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를 계속 이렇게 또 지향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공화당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구파 새끼들 또라이 새끼 진짜 개짜증나는데, 구구파들 완전히 좀 이제 far right 있지 않습니까? 이 컨스피러시 티오리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뿌려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 SNS에다가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벌써 지금 뭐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죽을 똥 살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해가지고 음모론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오늘이 뭐 고비다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 벌써 사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하차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음모론들이 구구파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생성이 되고 계속 이렇게 또 퍼뜨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제 이렇게 사진도 찍혔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격리를 하시다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 비스트라고도 하죠. 이 대통령 그 차량을 타고 백악관으로 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나오셔가지고 이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연설 이렇게 또 오늘 잘 하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음모론 시키들 진짜 개짜증 났고요. 이런 애들이 이 사회의 악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이제 계속해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암살 사건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암살 시도를 했는데 비껴나가게 맞으면서 귀만 이렇게 맞았다가 트럼프가 이거는 진짜 잘했죠. 앉았다 일어나가지고 파이트 하면서 엄청나게 이 사진이 잘 찍히지 않았습니까? wait a minute, let me get my shoes 이러면서 이렇게 hold on 이러면서 fight 하면서 이러고 가만히 사진 자기가 이제 사진 찍히는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포즈하고 그래서 뭐 사진이 굉장히 잘 찍히긴 찍혔는데 잘했죠. 잘하긴 잘했죠. 어쨌든 그 뒤로부터 엄청나게 기세등등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막 엄청나게 따돌리고 뭐 트럼프 막 지지율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막 뒤집히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암살 사건이 굉장히 큰 작용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이제는 이제 야외에서 하는 그런 랠리들 있지 않습니까? 유세 활동은 이제 당분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시크릿 서비스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야외 랠리 같은 거, 이 야외에서 하는 이 유세 활동은 이제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웬만하면은 이 야외에서 유세하지 말고 인도에서만 좀 해라라고 이렇게 시크릿 서비스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야외에서는 이제 랠리 당분간은 이제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의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카밀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아주 그냥 고소하고요. 트럼프 나가리 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IT 아우티지가 이렇게 또 일어난 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사태까지 이렇게 또 온 것은 이 내부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오류를 이렇게 또 일으키는 바람에 오류를 검사를 하다가 오류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체킹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오류를 이렇게 또 일으키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검사 시스템을 이렇게 또 도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벌써 한번 이렇게 또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IT 아우티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가장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공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항공사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복구 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복구가 다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단 한 곳의 이 항공사만 복구 작업이 굉장히 더디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항공사는 바로 이제 델타 항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 복구 작업이 이렇게 또 느려가지고 캔슬도 많이 되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델타 항공만 이러지? 라고 하면서 미 교통부에서는 지금 뭐 행정조사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항공사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딱 보니까 어제 또 이제 뉴욕에 있는 공항 있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또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 대피를 하고 그런 소동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9명 정도가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수백 명이 이렇게 또 대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항에서 이렇게 또 불이 갑자기 난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9/11 사태가 일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하게 이렇게 또 반응을 한 게 아닌가. 뭐 테러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가지고 대피를 하다가 부상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온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옐로스톤 내셔널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 옐로스톤 내셔널파크에 어마무시하면은 이 온천지대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 마그마가 막 근처에 있고 막 화산 분출구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여기에서 어느 한 곳에서 비스켓 베이신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베이신이니까 막 물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이 분수같이 이렇게 솟구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이제 폭발하듯이 이렇게 분화구라고 해야 되나 뭐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막 도망을 가는 등 어제 한바탕 소동이 엄청나게 이렇게 더 크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옐로스톤에 한 2, 3년 전인가 놀러 갔었거든요. 저희 가족 이렇게 딱 데리고 영상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 갑자기 또 옐로스톤 가고 싶은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옐로스톤 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 번쯤은 가봐야 할 진짜 살아서는 진짜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그런 곳이거든요. 진짜 대단합니다. 거기 진짜 국립공원이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차를 타고 그 국립공원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4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크고 그리고 볼거리도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 진짜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좀 이제 폭발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좀 난리가 나기는 났지만 나중에 옐로스톤도 이렇게 한번 가보시는 그 강추 드리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SNS 이 인스타그램에서 또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었던 이 영상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어제 이 뉴햄프셔에 있는 그 근처에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 배가 이렇게 또 떠다니고 있었는데 이 배가 저도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배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가 올라오더니만 이 배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배가 막 침몰하고 그러더라고요. 침몰하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도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치지도 않았고 사망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살짝 다쳤나 그랬는데 뭐 어쨌든 인명피해가 하나도 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또 SNS에서 이런 영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저도 받았는데 갑자기 고래가 올라오더니만 이 배로 팍 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초토화가 났습니다. 초토화가 났고요.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7%, 그리고 이 나스닥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2.8%, 거의 3% 정도 폭락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제 이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치보다 굉장히 좀 안 좋았다고 해요.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알파벳은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전망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나스닥 어마무시하게 거의 3%급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왔습니다. 테슬라 2분기, 지난 2분기에 순이익이 45% 폭락을 했다, 급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 팔리는 게 굉장히 지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이 테슬라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할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테슬라에서 XAI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인공지능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 원래는 8월달에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8월달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한 달을 미뤘거든요. 한 달을 미뤘는데 그런데 이걸 또 한 달을 미뤄가지고 10월달에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테슬라 뭐야? 순이익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고 AI에다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별로인데? 라고 하면서 지금 테슬라 11%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도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알파벳, 이 구글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구글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괜찮게는 나왔거든요. 지난 2분기 때 알파벳의 이제 순이익은 한 29%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더 이렇게 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알파벳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투자 같은 거 하는 게 캐피탈 스펜딩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웨이모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로봇 택시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글, 이 알파벳이 앞으로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 매출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 순이익이 이렇게 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알파벳을 딱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 알파벳, 이 구글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매출이 광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 매출은 지금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앞으로의 전망이 좀 이제 나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알파벳 주식, 이 구글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엄청나게 초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 접는 폰 있지 않습니까? 폴딩 아이폰, 요거를 지금 실제로 만들려고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머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빠르면은 2026년도에 한 2년 뒤쯤에 아이폰 접는 거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애플에서 내놓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원래 이 삼성에서 원래부터 이렇게 또 내놓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마켓을 늘려가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솔직히 말해서 이 메인스트림은 이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이 애플 아이폰에서 이 접는 폰을 이렇게 또 내놓는다. 그리고 또 잘 내놓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 요번에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측에서는 지금 이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게 계속 잘 잡히고 있다. 그리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하겠다, 단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4.5%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됐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도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